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플러스 세계 대공황 OECD의 충격적인 경고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IMF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1, 2년 정도 이루어지다가 IMF라는 게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사의 뭐 종합적인 이제 회사들 싹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대우그룹마저 무너지면서 IMF가 터졌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멈추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행보 7개월 연속 순매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7개월째 외국인들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 어때요?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7개월째 매도 러시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 뭔가 주의를 해야 될 만한 걸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알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자, OECD의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참고하게 되면 2025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확 떨어집니다. 2.2, 2.1에서 갑자기 1.5로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급격히 낮추게 됐는데, 지금 요 데이터는 사실은 실질적인 대공황의 시작점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침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지금이 경제 침체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외국에서 이제 흔하게 쓰는 방법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경제 침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소비나 고용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GDP가 2분기 연속으로만 꺾이면 돼요. 그래서 경제 침체가 저게 이제 보통 경제 침체라고 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경제 침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경제 침체는 경제 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같은 게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체감 경기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IMF 때보다도 더 최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GDP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떨까? 자, 실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GDP를 보게 되면 시장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때부터 이제 GDP도 같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2024년 이래로 GDP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경에는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경제 침체가 왔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줬고요. 실제 2024년 10월경에 2분기 연속, 즉 이제 6개월간 경제가 이제 둔화되는 게 GDP로 꺾이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가 경제 침체 상태에 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 그냥 흑백 요리사처럼 갑자기 뚝 완전 그냥 나쁘지 않았다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이런 느낌 못 느껴보셨나요,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에 유독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2024년 10월이었어요,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꺾여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우리 OECD 보고서 나왔다나 말씀드렸잖아요. 나왔다고. OECD에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내역,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이 2.1에서 1.5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1.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그냥 저성장을 넘어서 경제가 무성장 내지는 침체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꺾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기업들의 동향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지난달 하루 6.3개씩 기업이 파산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계속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1940곳 역대 최대, 경영난 가중,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건요, 결국은 기업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고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 직원들도 많이 이제 고용을 하면은 고용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바쁘게 먹고 산다라는 건 어쨌든 소비가 잘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망한다라는 건 그 반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하고 자영업자분들 정말 이제 힘들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로. 근데 그럼 대기업은 안 힘들까요? 진짜 심각한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2024년 11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기업 20%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잠재적 부실 기업이 52곳이나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들도 경영난이 심각해져가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리스트를 찾아보면은 좀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 데이터를 싹 찾아서 CEO 스코어에 들어가봐서 제가 데이터를 싹 뽑아냈는데, 영업 손실이 난 이제 상장사, 그러니까 상장사 500대 기업,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500대 기업들 중에서 이미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2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곳이 23곳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내내 장사를 해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3곳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현대제철 최근에 직원 점점 이제 지금 막 노조랑 지금 막 다투고 있고 막 지금 되게 고용 쪽 이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여기 2차전지 회사인데 2차전지 요새 좀 많이 꺾였다 보니까 장사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된 거겠고요. 호텔신라 부동산 기업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조금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이마트 최근에 홈플러스 부도 났잖아요. 홈플러스가 결국은 어쨌든 기업이 트렌드를 못 따라간 거에 대한 결과물. 쿠팡이랑 테무, 알리가 있는데 못하러 굳이 우리가 대형마트 가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이 기업들도 번 돈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이런 실정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기업들 리스트를 살펴보면 건설사도 좀 많이 눈에 보여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이랑 HJ중공업 파산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금호건설도 파산 리스크 높거든요.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동부건설 요즘에 일자리 없다고 난리죠. 이외에도 에코프로비엠 똑같이 2차전지 회사고 등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화학 기업들이랑 부동산 기업들 그 다음에 유통 쪽 기업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금호건설, 동부건설 자 여기 리스트 보시면은 금호, 동부, 태영건설, HJ중공업이 건설사들인데 이 건설사들이 현재 지금 이 건설사들이 지금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게 되면 수년 내에 부도할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하나만 딱 붕괴돼도요 지금까지 중견건설사 6개, 7개 파산한 것보다 이 하나 회사가 규모가 더 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산 규모가 1.7조 원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들 500대 기업 중에서 금융기관들 빼고 이제 271곳 중에 지금 거의 50곳이 넘는 즉 20% 이상이 지금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 중에서 몇 곳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은 직원들을 막 수만 명씩 채용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수만 명의 일자리가 나가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하청업체랑 거래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더 심각한 기업의 이제 리스트를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500대 기업 대기업들 중에서 금융기관 빼고 271곳 요 중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 기업 그러니까 3년간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았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업이 몇 개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16개입니다. 즉 10%가 조금 안 돼요. 271개니까. 지금 이마트, 롯데쇼핑, 하이마트 보세요. 지금 홈플러스가 요번에 거의 지금 파산에 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곳과 유관한 기업이 어디예요? 롯데쇼핑, 이마트, 하이마트잖아요. 여기도 셋 다 지금 3년 동안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HJ중공업이나 태영건설 그 다음에 이제 롯데호텔 이런 이제 부동산 기반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롯데케미칼, 뭐 하나오션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 뭐 효성화학, 뭐 이렇게 등등등 몇 가지 회사들도 이제 화학 회사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건설, 부동산, 화학 뭐 이런 데가 좀 특히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석유화학 쪽 이렇게가 좀 많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를 많이 타는 기업들 있죠.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부터 대한유화까지 지금 빚더미 앉은 기업들이 이렇게 쭉 3년 동안 이자도 못 갚은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기업들 규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이 기업들 중에 단 하나라도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큰 악조건의 형태가 벌어질 텐데 이 기업들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우리가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한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까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쭉 제가 다른 영상부터 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 한국 쪽을 보여드리면서 살짝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어라? 캐나다나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한데? 이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이렇게 5개의 국가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국가들인데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아예 마이너스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해당 국가들도 최근의 경제 동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OECD 전망치로 전 세계 경제 전망치로 굉장히 낮아진, 경제가 이제 앞으로 악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여기저기 관세 때린다고 지금 막 계속 거의 따발총을 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경제 불확실성이 폭증을
폭등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주 수입국이 어디냐면 캐나다. 지금 여기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주별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이 국가를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캐나다, 이 단풍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좀 보이죠. 이렇게 캐나다, 중국, 멕시코, 독일 이렇게 가장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게 생겼어요. 왜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관세 하나 가지고 지금 실제 경제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단 이 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터뜨리려고 한다, 요 내용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캐나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 지표를 보게 되면 현재 평균 3,400포인트 정도였던 불확실성이 2월 기준으로 1,294포인트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세금이나 규제나 지정학 리스크들을 반영해서 요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월가 트레이더들, 월가 기관 투자자들도 보는 지표거든요. 지금 그냥 거의 캐나다가 경제가 붕괴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코로나 쇼크, 금융위기, 닷컴 버블 때 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올랐다? 거의 대공황을 암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코로나나 금융위기는 그냥 뭐 위기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 지표가 치솟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게다가 멕시코의 경제 불확실성 지수도 동시에 흰색 선이 캐나다, 파란색 선이 멕시코인데 둘 다 지금 이번 관세 리스크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쇼크 때 경제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냥 세계 머리채를 쥐어잡고 그냥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 뭔가 다가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방에 다 무너지겠구나, 이 도미노 파산이구나,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아까 독일도 얘기를 했는데, 독일도 보게 되면 독일의 최대 철강업체인 티센크루프 현재 인력 40%를 감축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공장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폐쇄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철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제 건축을 할 때나 우리가 새로운 뭔가 큰 것들을 만들 때 철강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철강은 경제가 좋아질 때 철강 수요도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철강 수요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가 이렇게나 이제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힘들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죠. 독일이 특히 좀 요새 경제가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들 독일은 맥주도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지만 폭스바겐 되게 유명하죠.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스카니아 등등 유명한 명차들을 만드는 폭스바겐 그룹도 현재 인력 감축을 하거나 공장 폐쇄 고려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다 지금 힘듭니다.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OECD 국가 중에 영국도 있는데, 영국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악재 1976년 IMF 떠올라 경고. 영국은 왜 무너지고 있나? 경제 회복을 막는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영국도 경제가 힘들다라는 게 여실히 지금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IMF, 제2의 IMF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서서히 경제 위기의 초입으로 들어갔거나 이미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가 요 경제 위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제 위기 때, 경제가 붕괴할 때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